네, 그러면 이어서 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트가 좀 더 간결하게 화상회의 혹은 원격 수업, 화상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이 줌은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강력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앞에 미트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의 경우는 주소를 먼저 치시면 되는데요. 주소 같은 경우 위에 제가 확대를 시켜드렸는데요. zoom.us zom.us에 들어오시면 또 줌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줌에 접속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내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내 계정으로 뜨는 거고요. 네, 로그아웃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면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는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료로 가입하세요에다가 주소를 넣으시고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줌이 사실은 원래는 유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본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40분까지밖에 화상회의를 지원하지 않는데 현재 교육기관 인증을 하게 되면 무제한으로 이 줌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기관 도메인을 가진 이메일로 인증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제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 공직자 메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korea.kr 메일이 지금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orea.kr 이제 메일 주소로 인증을 받으시면 바로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줌을 무제한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korea.kr 주소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 메일이 있다 하시면은 그 메일을 만드시고 그 기관을 다시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저도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첫 화면에 이런 화면으로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차근차근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경우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까지 다운을 저절로 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혹시나 다운을 못 하셨거나 확인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이 홈페이지 창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맨 아래쪽에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고 다운로드에 회의 클라이언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회의 클라이언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다 설치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줌의 경우는 회의를 개설하는 사람, 즉 저희 같은 경우는 교사가 되겠죠. 교사만 이 줌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면 되고 이제 그 참여자의 경우는 혹은 스마트폰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는 한 번 앱만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소 클릭 한 번으로 저희 수업 혹은 이 원격 회의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게 설치까지 다 되시면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이제 한번 접속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크게 이제 PC상에서 이 웹브라우저 상으로 접속을 하는 방법과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어느 쪽도 일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생각해 좀 더 쉬운 방법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위에 웹으로 접속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치가 끝나셨으면 여기 바탕화면에 줌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됐음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줌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자 뜨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뜨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각자 가입하신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보셔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격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요 창, 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다른 거 없이 회의를 여기 새 회의 버튼을 누르셔서 회의를 시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시작하실 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여기서 이 내 회의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고정된 주소로 학생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새 회의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회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연결 중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화상 프로그램 접속이 되듯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만약 제가 화상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여기에는 제 얼굴이 뜨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초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초대하는 주소는, 초대 주소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I라고 되어 있는 마크가 있는데요. 이 마크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 회의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회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경이 가능한데 제 고유의 이 방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호스트가 나와 있고 초대 URL이 있습니다. 이 초대 URL만 복사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이 회의에, 이 수업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주소만 클릭 한번 함으로써 이 회의로 접속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핸드폰으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최초에 한해서 이 어플을 다운을 받는 페이지로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 어플만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소 접속 한 번만으로 이제 바로 이 회의로 들어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하실 때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혹은 메시지라든지 혹은 카카오톡 채팅방이라든지 그런 곳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제 원격 수업 방으로 들어오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초대 버튼인데요. 기본적으로 줌의 모든 메뉴는 요 밑에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초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URL 복사라고 있습니다. URL 복사를 누르시면은 지금도 URL이 복사가 되게 되고요. URL이 복사가 되면 이 URL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한번 카카오톡 저한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뒤에 보이시는 이 숫자 같은 경우가 제 고유의 이 줌의 이 방에 대한 아이디가 되겠고요. 이 아이디는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형식의 방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방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셔도 만약에 이 아이디가 있으면은 바로 이 링크만 클릭하셔서 이 방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공유한 그 주소로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저도 여기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주소만 지금 클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이용해서 참가할 거냐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통해서 참여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 즉 제 화면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는 것도 클릭 한 번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비디오 시작 버튼을 클릭하거나 클릭 해제할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겠죠. 지금 제가 데스크탑에는 이 웹캠이 없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에코가 일어나는데, 네, 지금 에코가 일어났는데, 아까 이제 미트 설명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지금 두 기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에코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사실 실제로 하실 때는 같은 공간에서 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여러 명이 참가를 해도 이제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화상 수업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으시고요. 저도 한 20명 정도까지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도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 줌의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초대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 참가자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를 음소거할 건지 음소거 해제할 건지도 모두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두를 음소거할 건지 모두를 음소거 해제할 건지도 가능하고요. 이 버튼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까 제가 미트 설명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특정 수 한 5명 이상만 돼도 모든 사람이 다 이 마이크를 켜고 있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뭐 대화도 전달이 안 되고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음소거가 모두가 되게 해주시면 좋고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방을 만들 때 음소거를 하면서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설정을 무조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설정이 안 되셨더라도 이 클릭 한 번으로 음소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이 줌에도 강력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화면 공유 기능인데요. 아까 구글 미트에서도 분명히 내 전체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줌에는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이 화면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화면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이 주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제공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돌아갈 수 있고요. 여기 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나오게 되죠. 처럼 이렇게 주석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 게 바로 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좀 더 정교하게 뭔가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이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주석은 이제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도 같이 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이 회의를 주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드로잉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쓴 거를 제가 한 것만 지울 수도 있고, 다른 시청자, 즉 이제 학생들이 되겠죠. 이렇게 학생들이 낙서한 것도 학생들 것만 지우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스탬프를 찍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별을 찍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하트를 찍어서 요거를 강조하겠다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화면을 그냥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그렇게 보시면 이 하얀 화면이 이제 각자의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능들 여러 가지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학생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알아봤고요. 네, 또 중요한 기능이 이 화면 공유 다음에 기록이라는 버튼인데요. 이 기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의 혹은 이 수업을 기록, 즉 저장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을 누르실 경우에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기록 중이라고 뜨게 되죠. 즉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화면상 혹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줌의 특정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드라이브, 이제 어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로컬 드라이브, 내 하드 드라이브나 혹은 외장 하드에 저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기록 버튼을 눌러서 했지만은 사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기록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웹에서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수업상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실 때는 이 기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외에
반응을 보내는 것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화면을 보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2명밖에 지금 참가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앞쪽으로 화면이 커지면서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갤러리 보기를 눌러주시게 될 경우 이 차례대로 참가자가 나열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뭐 9명이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나열이 되겠죠. 이거는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를 선택하셔서 내가 보고 싶은 화면으로 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후 방을 운영을 하다가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 방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대방의 요 점 3개 된 버튼을 눌러서 호스트 만들기를 누르셔서 이 방을 넘겨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에게 넘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료를 하실 때 좀 깔끔하게 종료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종료를 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회의 종료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클릭을 하셨을 때 이 회의 나가기만 클릭을 하시면 저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학생들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에 대한 회의 종료를 눌러서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제가 아까 저장했었죠. 저장했던 현재 이 기록된 파일이 자동으로 여기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 채팅을 했으면 채팅 텍스트 파일부터 오디오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까지 모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 수업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다른 기능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결하게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까지 화상 수업 플랫폼 구글 미트와 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옳은 방법이냐라는 건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훨씬 더 앞서는 건 줌이지만 사실 더 기능이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구글 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들을 잘 비교를 하셔서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걸 이용해서 원격 수업까지도 원활하게 꼭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다면 모두톡에서 한솔초등학교 이권영을 검색을 하셔서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